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9일 이제 6월이 하루 앞두고 하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 피로 물든 6월달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7월달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 좀 휴가비라도 좀 건지게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기를 바라는 아침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다시 크게 떨어졌고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상당폭 크게 나왔습니다. 자, 핀미즈닷컴의 그림 보면서 오늘 피로 물든 하루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빅테크들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아마존이 5%, 테슬라 5%, 마이크로소프트 3%대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의외로 그 반도체 주식들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떨어지긴 했죠.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디램 가격이 지금 작년도 11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현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런 흐름 보여주었고, 에너지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저 에너지가 이제 관건인데,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은 모두 오르면서 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나 떨고 있니? 자, 오늘 장 한마디. 나 떨고 있니? 제 생각에는 이번이 아니면 7월 이후엔 확실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듯하다. 유가만 협조해 준다면. 네, 너무 뻔한 얘기죠. 유가만 협조해 준다면 7월 이후엔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 그 미국 시장을 정리하면서 드는 저의 생각입니다.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게 조금 나쁜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제유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소비자들이 흠뻑 느끼게 하는 휘발유 값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우리 차트로 보시면은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꼬부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죠. 꼬부라집니다. 확실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뭔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0. 몇 %씩 슬슬 떨어지고 있어요. 갤런당 5달러를 넘었던 것이 이제 슬슬, 아주 느리지만 슬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 장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죠. 오늘 들었던 생각이 이거예요. 연준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과도하기까지 한 이 행동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죠. 7월 달에 75bp 금리를 올린다면, 뱉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죠. 75bp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까? 제가 보기엔 꺾일 것 같습니다. 7월 달까지 75p 올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표들이 좀 그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표들 먼저 한번 살펴보죠. 리치몬드 연방은행 6월 제조업 지수, 이건 6월 달 거거든요. 6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9가 나왔습니다. 전월치는 마이너스 9였습니다. 예상치는 마이너스 5였는데 어제도 뭐 제조업 지수가 다른 데 쪽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지역별 연은에서 나오는 자료들인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나오고 있어요. 아주 급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컨퍼런스 보드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습니다. 98.7이 나왔어요. 5월 달은 103.2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죠. 예상은 100이었습니다. 2021년 2월에 코로나 터졌을 때 95.2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대지수가 있습니다. 6월 기대지수가 전월은 73.7이었는데 66.4로 기대지수도 뚝뚝뚝뚝 떨어져요. 2013년 3월 이후 가장 낮아요. 자, 그러면 7월 달까지 75bp를 내리면 제조업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휘발유 가격도 좀 떨어져 준다면, 유가만 떨어진다면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가 다 떨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7월 때 75bp까지 인상을 하고 난다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75bp 올렸지만 다음번에 50bp 또 올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자, 그러나 아직
4월 달치는 반영이 안 되네요. S&P 코어 로지 케이서실러 전미 주택가격지수가 나왔는데 연율로 4월 달 기준으로 연율 20.4%가 상승했습니다. 전월 3월 달은 역대 최대치였어요. 전년 동월 대비 20.6%가 상승했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이제 꺾였습니다. 20.4. 근데 이거 4월이라고요? 이거 6월 달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한데 떨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거 보니까 가격 지수 떨어졌는데 만약에 가격 지수가 조금 가파르게 떨어진다면 이 부분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낮추는 게 될 건데 지금은 일단 4월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다가 드디어 꺾였다라는 거. 그런데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꺾였다는 거. 그건 의미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꺾인 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도대체 75bp까지 금리를 또 올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저는 꺾일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꺾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75bp를 올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그것 때문에 금리를 급하게 올린 것 때문에 그리고 급하게 더 올릴 것이기 때문에 50bp씩 올리는 것도 되게 급하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그냥 불러오는 거죠. 와 빨리 와. 자, 금리 이렇게 올랐으니까 빨리. 이 분위기가 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안 올 경기 침체도 오게 되는 상황으로 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캐시우드 누님이 이제는 캐시우드 누님이라고 했는데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터 최고 경영 CEO가 근데 미국은 되게 열린 사회네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정도 수익률을 냈으면 이제 매장당했죠. 이 매장당 인터뷰 못 나오. 근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미 경기 침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크 캐시우드 입장에서는 그렇지 벌써 이미 침체지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면 그렇죠 여기는 충분히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고의 근거를 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 문제가 상당히 큰데 내 45년 경력에서 이렇게 재고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들도 경기 침체 전망을 계속 강화 중인데요. UBS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지난 4월 13%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26%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였고요. 어제는 S&P가 12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40%다라고 높였고 골드만삭스도 미국의 침체 가능성을 30%로 그 전에 이미 상향했죠.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크게 올리니까 안 올 경기 침체도 오는 상황인데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11월에 중간선거가 눈에 밟힙니다. 네. 지금 이번에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 지금 그 대법원에서의 그 낙태 관련 판결로 인해서 지금 미국 사회가 아주 혼돈의 도가니로 갔는데 지금 그 트럼프 때 그 두 명이 그 보수파가 그 진입을 하면 9명 중에서 이제 6대3 상황이 되니까 이제 판결이 이런 게 계속 나고 앞으로 향후에 이 낙태권 관련 말고도 계속해서 이런 보수적 판결들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미국에서. 뭐 그런 상황은 결국 상원을 놓쳤기 때문이니까 이번 칼을 갈고 있을 텐데 민주당에서는 칼을 간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경제와 경기에 대해서 심리가 좋아져야만 칼을 갈든 뭐하든 칼을 갈았어 또 뭐 두부를 자르든 말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11월 선거가 눈에 밟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지금 의도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선거 전에 일단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떨어진 그 지지율과 심리들을 회복시켜 놓고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11월 한참 전에 일단 기대 심리는 조져야 돼. 조져놓고 그 다음에 다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야 되죠. 그러니까 빨리 금리를 인상시켜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싹을 몽졸이 다 잘라내고 전멸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안 올릴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시장이 다시 환호하면서 랠리를 뽑겠죠 그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9월 달부터는 랠리를 뽑게 만드는 9월 달에 금리를 빅스텝이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면 심리가 랠리 뽑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다 끝났네, 맞을 매 다 맞았네 이러면서 쭉 올리면서, 그러면서 선거 때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아 이런 걸 의도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를 연준이 옆에서 연출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장을 보면서. 네. 자, 이와 관련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발언은 아니고요. 경기 침체와 관련된 발언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침체는 당장 우리의 기본 논거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경제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분명 금융 환경이 긴축됐고 올해 성장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둔화될 것이지만 침체는 당장 우리의 기본 논거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GDP는 1에서 1.5% 정도가 될 것이고 작년도의 5.7%보다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그것은 침체는 아니다. 1에서 1.5% 경기가 성장하는 건 침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현재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3에서 3.5%까지 올해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실업률은 4%를 약간 더 웃돌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기준금리는 4%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금리 인상 단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기본 가정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출 필요성이 있으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다소 제약적인 영역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에서 3.5%, 그 다음에 2023년에는 3.5에서 4% 부근에 있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7월은 50bp 또는 75bp 이상이 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축 정책으로 인한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경제는 매우 건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제가 보기에는 빨리 급하게 올리고 나서 우리의 기준으로는 침체가 올라면 다시 실업률을 빵빵빵 뛰어야 되는데 실업률 4% 정도까지밖에 갈 것 같지 않으니 이건 침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여지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자, 크리스트 라가르드 ECB 총재도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보죠. 추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유로존 내 취약국들의 차입 비용을 안정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펼쳐질 수 있다. 그러면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가 안정이 최대의 현안 과제이고 최대한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합인포맥스에서 전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엄청난 도전에 맞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우리는 앞으로 2년간 성장률 전망치를 현저히 낮췄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장 모멘텀 손실에 따른 연내 완충 장치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하면서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고 일단 금리는 빠르게 인상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1970년대 석유 파동 때보다 더 높고 공산물과 농산물 물가 상승률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렇게 높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업 뉴스 중에 아까 테슬라가 주가가 상당히 크게 빠졌는데요. 자율주행 1년 200여 명을 정리해고했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인가요? 안 좋은 뉴스 같은데. 그럼 이 자율주행 인력 딴 회사로 가면 어떻게 되지? 근데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고급 인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력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라벨링이라고 표현해죠. 라벨링은 노가다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 관련 일 맞잖아요. 라벨링을 하려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노가다가 필요한데 그 라벨링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요 얘기 이제 조금 더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그 라벨링 인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라벨링은 이제 기계가 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AI가. 만약 그렇다면은 뭐 이건 뭐 크게 나쁜 뉴스는 아닌데 어쨌든 해고 뉴스와 함께 주가는 5% 떨어졌고요. 네. 다른 전기차 주요 업체들도 주가 큰 폭으로. 근데 뭐 기술주를 뭐 다 크게 떨어졌으니까요. 그런 흐름 보여줬습니다. 채권 흐름들 살펴보면 오늘 채권 흐름들 엇갈리는데요.
10년물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3.20에서 3.28로. 근데 다른 거는 좀 엇갈려요. 2년물은 오히려 3.13에서 3.11로 금리가 떨어졌고요. 30년물도 3.31에서 3.28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5년물도 3.25에서 3.23으로 금리가 모두 떨어졌고 3개월물은 뭐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7월 달에 이제 금리 75bp 올리겠다는데 1.78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조금 좀 엇갈리네요. 지금 채권 시장이 좀 엇갈리고 외환은 달러 지수가 다시 올랐습니다. 달러가 104.49로 올랐고 그 다음에 유로 달러는 1.05, 유로 원은 1,359원, 그 다음 달러 N이 이 달러 N 136이에요. 또 그러면서 원엔도 9.49, 100엔당 949원 21전. 원화도 약세입니다. 2291인데 N이 더 약세인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누구 좀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일본 BOJ, 일본 은행의 일본 국채 비중이 50%를 넘어서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국채 발행 잔액이 얼마냐면 1021조 1000억 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 돈이죠. 1경이 넘는 돈인데 그 중에 514조 9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149조 정도 가까이 되는 그 돈을 일본 은행이 들고 있어요. 얘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구로다 총리 처음 취임할 때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 비중은 10%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 좀 신기하네요. 좀 이거 관련해서 저희도 한번 섭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좋은 분 아시면 좀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